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인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나이들 중에 사나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해병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이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은 예나 지금이나 1점도 바뀌거나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해병대 용사들께서 한박도를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토 한박도를 북한에 넘겨주었다. 반역이다. 한박도는 한반도의 서해 북방 한계선 0.7km에 위치한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에 편입되어 있는 면적 75.670 평방미터로서 독도의 107배가 되는 무인도로 좌표는 북위 37도 40분 40초, 동경 126도 01분 41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박도는 부동산 등기부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이용 규제정보 조회 서비스,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형 고시도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여름 언론에서 대한민국 주소지에 왜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한 후 2019년 9월 4일 국회 국방위에서 국힘당의 하태경이가 한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선 시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 10일 이후가 맞느냐라고 질의를 하자 국방부의 정경두는 맞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국방부는 한박도가 NLL의 기점이 되는 좌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박도는 NLL 이북의 북한 땅이 맞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다만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NLL의 기준 좌표는 군사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면서 한박도를 북한 영토가 맞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박도는 현재 우리 해병대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말도와의 거리는 불과 6km에 불과하고, 말도는 한박도의 본섬이라고 합니다. 한박도를 정부가 대한민국 주소로 처음 등록한 시점은 1978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이후 1980년 9월 23일에는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고, 1995년 3월 1일에는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현재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박도가 북한의 육지인 황해도, 연안군 마항동까지 거리는 10km로서 말도에서보다 4km가 더 멉니다. 행정관할 구역상은 물론이고 지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한데, 2017년 5월 이후 우리의 영토 한박도에 현재 북한군 군사시설이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군 3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막사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어 말도에서 이를 지켜보는 우리 해병대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토를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준 것은 문재인의 반역 소행이며, 이러한 반역 행위에 동조한 당시 국방장관 정경두와 그 수하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여 반역을 한 죄상을 밝혀 여적죄로 처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박도의 면적은 독도의 107배나 됩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넘본다면 우리는 일본과 전면전을 하여 독도를 지킬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의 107배나 되는 우리의 영토 한박도를 북한이 찬탈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그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이후 헌법에 보장된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켜야 하므로 지체 없이 한반도를 되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8일 해병대 전후 구국 동지회 드림. 자, 국민 여러분, 이 한심한 이 이야기는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정경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공군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직선에서 해군의 송영문가요, 못지않게 송영문이나 정경두나 그 문재인에게 아첨하고 참모총장짜리 또 국방장관직에 올랐던 자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했던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한반도에 대해서 자, 밝힐 수 없는 기준좌표가 군사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죠? 문재인이가 USB를 북의 김정은에게 온갖 대한민국의 자산을 가득 담아서 건네주고, 그것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김정은에게는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실에 다 숨겨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실에도 없다. 이렇게까지 김정은을 다독거리고 격려를 해줬던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문재인 5년 동안은 북한에게 우리의 모든 주권과 영토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과 사회 간접자본 모든 것을 국가적으로 헌납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 이제 이렇게까지나 망가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어요. 왜 그랬죠?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안 되겠기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차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 원천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으로 나와서는 안 됐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이라는 저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 내부적으로 올바로 된 대통령 후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국민들 중에 누가 유승민이나 김무성,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하태경이 이런 애들을 갖다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있겠습니까? 뭐 거의 필적할 만한 또 홍준표라는 또 걸출한 스타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날라온 돌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막 2년이 돼가는 이런 시점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비례대표제를 악용하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그들의 꼼수로 인해서 절대로 없애버려야 된다는 위성정당을 다시금 만드는 이런 거짓말을 다시 하고 또 번복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시민사회연대인가 해서 지금 간첩들을 지금 국회 내로 집어넣기 해서 지금 아주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국민의힘 한동훈이나 여타 이 소위 여당이라는 쪽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대도 않는 사람들을 거기다 지금 꼽아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재명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한동훈이가 586 운동권 세력을 청산한다 그랬더니요, 진짜 그 운동권 세력들 종북 좌익을 이재명이가 먼저 지금 척결하고 있어요. 많이 그랬죠. 우상호가 이번에 출마도 안 하고요. 우상호뿐입니까? 많은 숫자가 지금 쫓겨났죠.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전해철이 같은 자들도 쫓겨났어요. 탈락했어요. 천하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명성을 쌓아온 홍영표 같은 자도 지금 공천에서 탈락했고, 뭐 한둘이 아니죠. 이상민도 안 되고 뭐 김영주도 안 되니까 이 자들은 일찌감치 보따리 싸서 국힘당으로 오고, 이런 그야말로
개판 나카무라상 완전히 이전 투구의 현장으로 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무슨 군소 보수 야당, 보수 여당 뭐 이런 쪽에서 뭐 합해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요, 제가 합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지금 객관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 당에 계신 가장 그 영향이 큰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이 700만이에요. 700만. 만 원씩 내면은 한 달에 당비가 700억이요. 1000원씩 내도 70억입니다. 양보해서 절반만 낸다고 했을 때도 1000원씩만 내도 35억이고 만 원씩 내면은 350억이 매월 당비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신고된 내역을 봤더니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당비 0원, 후원비 0원이에요. 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작다라고 하는 고용주의 자유민주당은 전체 서열이 돈의 금액으로 따졌을 때 4위입니다. 4위. 자, 그러면 어디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전광훈 목사가 있는 자유통일당은요, 제가 있는 자유민주당과 합해지든 뭐 우리공화당 어느 쪽하고 합하더라도 자, 당비 들어온 거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당원들 명부도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걸 하다 보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지금 단 한 푼도 등록되기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밝혀낼 겁니까? 자, 돈 때문이라도 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미 정광훈 목사 당에서 지금 뭐 이미 순번을 다 정해서 비례대표 순서가 정해졌는데 다른 그들이 말하는 조그만한 아주 작은 당하고 합쳐져서 득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득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쪽이에요. 누구를? 지금 우리 우파 세력들, 소위 아스팔트 태극기라고 하는 자유보수 우파 세력들을요, 한 줌도 안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얘기대로 700만 당원 있는 이 거대한 정당을요, 한 줌도 안 되는 정말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라고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줌이 700만인지 아닌지를 이번에 자유통일당 혹은 자유마을 당원들께서 입증해 주시면 되죠. 만약에 700만 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무슨 비례의석을 뭐 10석이다 20석이다 가져가는 거는 그냥 일장춘몽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게 그야말로 부풀려진 허수였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자유민주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상대편의 거절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더더구나 한동훈에게도 같이 합치자, 힘을 모으자 했는데도 그쪽에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는요, 한동훈은 두 번 다시 공적인 자리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너무 젊고 어려서 그런지 제대로 된 세상을 갖다가 분별할 줄 모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요, 고용주하고 힘을 합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자, 거기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국정원 출신들도 비례대표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비례대표제 이번에 서류 접수할 때 받는 500만 원 말고 뭐 내가 누굽니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뽑아주겠습니까?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잖아요. 최소한도 특별당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 직원들은 그 특별당비 있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특별당비 얼마 내야 되죠? 뭐 500만 원 이번에 서류 접수할 때 냈으니까 뭐 한 10배 5천만 원이면 될까요? 어림도 없죠. 그 5천만 원에는 100배 이상은 내야지 그게 공천이 될 텐데, 너무나 이렇게 이 정치판에 특히나 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그 정치 시스템에
이 썩어 있는 부패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국정원에서 무슨 일 했고 앞으로 간첩 잡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날 좀 뽑아달라 하면은 뽑아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응? 한동훈과 그 안에서 이 돈 땡겨서 그 돈 챙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과거에는 그 지난 4년 전에는 그 영어 이니셜 W를 쓰는 뭐 의원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아마 지금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할 거예요, 그 사람도.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나라의 정치가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못 차린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어쩌면은 공산화될 수도 있고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거의 뭐 얼반 사회 민주주의로 지금 가자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요, 정통 보수, 정통 자유당, 이 자유민주당 쪽에 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소수가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그 다수의 간첩들을 때려잡겠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요, 부정선거 이슈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정선거 때문에 따로 모여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부정선거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잃어버린 순간에 그냥 여러분들은 밥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어디 여행도 갈 수도 없고요,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살아야 됩니다. 어디처럼, 북한처럼. 자,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요, 현재 지금 군대가 손을 놓고 있고 국정원이 손을 놓고, 검찰들도 지금 완전히 어디 바캉스에 나온 애들처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좌익들, 종북들,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유민주당밖에 없어요. 뭐 국민의힘당에 무슨 뭐 판사 검사 출신도 있다 하잖아요. 다 데리고 와보세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놓으면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는데, 다만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식되고 있는데, 사실은 별것들 아닙니다. 별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공산화된다거나 전체 사회주의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냄새나는 중국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발 닦아주면서 발 마사지를 하고, 또 여자애들은 몸을 파는 매춘부가 돼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중국 사람들의 발 마사지나 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몸 파는 그런 걸 해서 밥을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나라를 앞으로 영광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은 조국이당 찍거나 이재명이의 더불어민주당을 찍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베네수엘라보다 더 못하게 정말 이 나라의 아리따고 건강한 젊은 여성들이 몸을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한번 그런 세상을 원하시면은 저런 가증스럽고 거짓의 악의 무리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후손들이 그런 식의, 이건 개고생도 아니지, 짐승만도 못한 노비 생활을 하면서 몸과 영혼을 다 착취당하는 그런 아주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들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간첩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느 당에 찍어야 되겠느냐? 무르나 만한 얘기죠. 고영주가 있는 자유민주당, 여기다가 비례정당 표를 찍어 주십시오. 네, 저희들에게 한 10% 정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면요, 우리가 보다 많은 숫자가 입성을 해서 국회를 그야말로 간첩들로부터 지켜낼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들, 반체제 세력들을 모조리 엄단을 해서 정당부터 아예 말소시켜버리는 해산운동까지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작지만 강한 정당 자유민주당에게 관심을 갖고 표를 찍어주세요. 물론 국힘당 찍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지역구로 나와 있는 거는 저기 뭡니까, 민주당을 안 찍고 국힘당을 찍는 게 대통령에게 힘도 실어주고 좋겠죠.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채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인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